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 아마존 그리고 리비안에 관한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리비안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이 아마존이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과연 아마존 지금 사실 회사 상황이 좋지는 않죠. 실적도 그렇고 한데 리비안에 있는 지분 과연 이게 매각할 때일까 아니면 들고 갈 때일까에 대한 기사를 가져와 봤고요. 어떠한 부분일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추천을 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2022년 순손실은 리비안 주가 급락이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두 회사는 작년부터 서로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리비안의 주식은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매우 싸게 보이는데, 따라서 아마존은 다음 강세장에서 주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로 세 가지 키포인트 뽑아봤습니다. 리비안이 2021년 11월 상장을 했을 때 아마존이 최대 주주임을 밝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존은 이전에 2019년 전기자동차 스타트업과 독점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물류 네트워크에 10만 대의 전기 배달 밴 함대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2022년 말 아마존은 여전히 리비안 클래스 A 주식의 17%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리비안의 주가가 IPO 가격인 주당 78달러보다 80% 이상 폭락을 하면서 그 지분의 가치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감소로 인해 아마존 2021년 세전 평가이익 118억 달러에 비해 2022년 리비안 지분에 대해 127억 달러의 미실현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마존은 2021년 334억 달러의 순이익에 비해서 2022년 27억 달러의 전체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2022년 말 아마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전기차 제조업체를 고수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CFO가 보고된 순손실이 아마존은 지속적인 운영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 리비안 주가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고 상기를 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은 아마존이 포드의 선례를 따라 손실을 줄여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PO 서류에서 리비안은 2025년까지 아마존에 10만 개의 EDV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작년 두 회사는 그 일정을 2030년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다른 징후가 있었는데, 지난 1월 아마존은 2023년 배송 차량으로 스텔란티스의 전기 램 프로마스터 구매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2023년 리비안분으로부터 EDV 10,000대를 확정 주문했지만 이는 자동차 회사 자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아마존과의 거래에 배타적인 특성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의심, 추측을 자아내기 시작했고요. 월마트 또한 EDV 제품군을 확장하는 아마존의 능력을 줄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7월 월마트는 규모는 작지만 아마존과 리비안의 파트너십을 반영하는 고군분투하는 전기차 제조업체 카누와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 거대 소매 업체는 카누의 전기 배송 차량 4,500대에서 10,000대를 구매할 예정이지만, 이 계약에는 아마존의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아마존, 월마트, 기타 대량 소매업체는 EDV에 제한된 공급을 놓고 가까운 장래에 충돌할 수 있는데,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아마존은 리비안과 스텔란티스를 넘어 전기밴 주문을 다양화하고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리비안 주가의 폭락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은, 주가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아마존이 리비안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거겠죠. 불행하게도 리비안 지난 한 해 동안 상당히 실망스러운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공급망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연간 생산 목표를 25,000대 절반으로 줄였는데 결국에는 24,300여 대만 생산을 했습니다. 또 잠재적인 스티어링 문제로 인해 10월에 약 13,000대의 차량을 리콜을 했고, 에어백 문제로 인해 12,000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분기 리비안은 R1 차량에 대한 선 주문 건수 공개를 중단을 했는데,
이는 루시드와 같은 다른 소규모 전기차 제조업체가 최근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비안 2023년 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6만 2천 대의 차량에 대한 예측치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리비아는 121억 달러의 현금 그리고 등가물, 제한된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보고를 했는데 이러한 유동성은 회사가 그것을 통해 타는 속도로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에비타 기준으로 52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고 2023년 43억 달러로 손실폭만 약간 줄어드는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리비안이 최근 컨버터블 노트 제안을 통해 약 13억 달러를 모금을 한 사실이 놀라운 일은 아닌데 긍정적인 면은 그 제안이 부채 비율을 약 0.4로 끌어올려야 하므로 여전히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존뿐만 아니라 리비안 투자자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겠죠. 기업 가치가 86억 달러인 리비안은 올해 예상 매출에 비해서는 2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테슬라는 올해 예상 판매량이 거의 6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예상 매출로만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게 옳은 판단인지는 투자자분들 모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편 22년 말까지 여전히 539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은 쉽게 폭풍을 이겨내고 리비안의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죠. 전기차 제조업체는 여전히 몇 년 안에 연간 60만 대의 차량 생산 능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므로 주식은 새로운 강세장이 온다면 IPO 가격을 넘어 다시 치솟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아마존이 단기적인 노이즈를 조정하고 리비안에서 실현되지 않은 손실을 무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고 기사 마무리하고 있고 투자자분들에게도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뭔가 본인께서 보유한 현금이 충분히 있고 빚을 내서 비투를 하고 계시거나 진짜 자금의 압박이 심하신 경우가 아니라면은 다음 강세장에서 주가가 조금은 더 회복을 했을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리비안 주가 보면은 너무 하락을 많이 한 것 같긴 합니다. 이게 150달러 이상까지 갔던 주식인데 현재 1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 모두 체크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지금까지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 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